이번 시간은 보면 제 4강입니다. 부실채권 이렇게 관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부실채권이라는 게 보면, 그죠? 이제 있다 보면 이제 쌓일 수밖에 없죠. 내가 아무리, 그죠? 여러분이 보면 능력이 뛰어나시고 회사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좋은 시스템과 제도가 있어도 보면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한 거래선이 결국 돈을 못 받아오면 문제가 생겨서 그게 여파가 나까지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우수가 굉장히 많죠. 내 문제도 있지만 외부 문제도 있고 또 회사 문제도 있어요. 왜? 회사 정책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보면 푸시 매출이라고 하죠. 밀어내기 매출. 막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 결국은 회수가 전대가 게 아니라 매출은 쌓이는데 못 받아오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또 자체적으로 볼 때 보면 우리가 보면 이제 회사에서 보면 물건을 만들었을 때 어떤 하자, 클레임을 양산하게 되는 경우 있죠. 그럼 돈 안 주겠죠. 그죠? 그 경우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경우를 봤을 때 보면 하나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채권의 정의는 뭐냐? 약속한 날짜 돈 주지 않는 거. 서로 간에 계약서에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날 안 들어오면 그게 바로 다 부실이다 이거죠. 날짜에 상관없죠. 상대방이 파산이 되고 부도가 되고 뭐 당연히 그것도 부도지만 멀쩡히 그죠? 이익도 많이 내고 우량한 거래선이고 정말 정부에서 상도 받고 그게 다 뭡니까? 정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망한 대기업이다. 다 부실 거래선이 내 입장에서는. 왜? 돈 안 들어오면 다 부실이다. 단 뭡니까? 기관에 상관없다. 단 이런 건 안 돼요. 우리 쪽에서 그죠? 저쪽에서 안 주는 이유가 우리가 계약 불이행 뭔가 잘못한 거죠. 납기를 어겼든지 그 다음에 그죠? 뭐 계약서상에 어긴 내용들 또 하자가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돈 안 준다. 그거 부실이라고 할 수 없죠. 이거는 원인 관계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보면 거래선 보면은 그 리스트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잘 보다 보면 이게 그렇지 않은 기업인데 이제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왜 안 주는지. 근데 담당자하고 얘기도 미팅도 팀장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보면 뭐예요? 본인들이 확인해 볼 필요도 있어요. 왜? 안 주는 이유가 보면은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해결이 돼야 돼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실이 얘기된다면 말씀드렸죠. 그죠? 먼저 재고, 그죠? 여러분의 재고가 있다면 재고를 확보한다. 그냥은 안 되고 합의서 같은 걸 써주고, 그죠? 지금 만약에 이거 가지고 있다 없어지면 안 되죠. 저희가 합의서를 써드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일이, 다시 돌려드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뭐예요? 뭔가 주고서 빼와야죠. 왜? 계약서상은 소유권 유보물 매매 지원은 내 거로 되어 있지만 점유권은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가져오면 안 되죠. 안 돼.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보면 이제 보면 부실이 되면 이제 종업원들이, 그죠?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대표자는 없어지고, 이제 그럴 경우 이제 종업원들 만나서 협상하는 방법도 있죠. 왜? 그 물건이 없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그런 걸 통해서 보면 이제 뭐 물건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요. 여기다가 뭡니까?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든지 처분 금지 가처분, 법적 처리를 먼저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먼저 재고를 가져온다. 두 번째는 채권을 양도받는다. 마지막에는 법적 조치한다. 그죠? 이거 두 개 먼저 한다, 그죠? 먼저 해야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빠진 게 뭐라고요? 저거. 상계. 그죠? 같이. 세 개를 같이 해버리죠. 묶어서 같이 해버리죠. 동시에. 그래서도 부족한 건 이제 법적 조치. 가압류라든지 소송하고. 얘기하셔야죠. 그죠? 여러분 영업하다가 얼마나 도와줘서. 이거 그냥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안 되면 채권 가압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안 해주잖아요. 두 개. 고맙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할을 한 거죠.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했으니까, 그냥 만나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나머지 자녀 채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채권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걸 회수하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저희가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뭐겠죠? 어필할 수 있죠. 물론 법적 조치를 다 해놓은 다음에, 신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집행 권한을 받아서 이제 회수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도 이제 못 받는 돈은 이제 보면 또 이제 계속적으로 뭐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보면은, 그죠?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뭡니까? 먼저 언제 보고서를 쓰겠습니까? 구두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신속히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보면 현장도 한번 방문해 보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회계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전체 부실 규모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죠? 확인해 보죠.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거래선을 만나서 회수협의라는 거죠. 우리 채권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 채권 양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혹시 재고를 물건이 있다 그러면 재고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고요. 그죠? 보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이제 서면 보고를 하죠. 서면에 부도 발생 경위, 그 다음에 금액, 향후 대책, 그 다음에 채권자들의 동향, 그 기업의 그죠? 향후 뭐 계획 이런 걸 다 보고서 이제 보고서를 하죠. 보고서 회수 방법을 검토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걸 보고, 야, 우리가 먼저, 자, 방법을 상계 처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고 빼내고, 그 다음에 채권 양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뭘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은 이제 회수 방법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보면, 자, 이것을 미흡하면 이제 준비된 거, 그죠? 우리가 알고는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이거에 대한 가압류 들어갈 거, 대상을 목록을 정하기도 하고요. 혹시, 우리 또 보면, 우리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됐을 경우, 그죠? 이게 안 됐을 경우, 물건을 못 빼왔을 경우, 가처분을 통해서 이걸 팔아버리면 우리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먼저 가처분을 신청해놓고, 점유이전 가처분 해놓고, 채무자들 상대로 민사소송해서 이기면 그걸 강제로 또 빼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러면서 뭐, 최고서를 발송하고, 법원에서 하면 더 유리하겠죠? 왜? 상대방이 받는 강도가 좀 클 수 있겠죠. 그죠? 있겠죠? 그 다음에 민사소송을 하고, 민사소송을 해서 서로 간에 이제 공격과 방어라든지, 이런 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을 통해서 뭡니까? 이제 회수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강제 집행에서는 보면 이제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그죠? 이걸 갖다 이제 통해서 회수하는 경우죠. 부동산은 부동산 경매할 거고요. 경매하겠죠? 그 다음에 유체동산 같은 것도 경매할 거고, 채권은 이제 압류명령이나 추진명령. 그래서 보면, 제일 이제 보면 이제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저 채권 쪽인 것 같아요. 채권 쪽은 보면 여러 사람이 관계가 많이 되고요. 또 소송도 뭐 2번 할 수밖에 없고요. 왜? 제3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상대로 뭐 추신금 청구 소송이나 아니면 또 전부금 청구 소송 그런 걸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보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뭐 이제 보면 우리만이 아니죠. 그래서 보면 이제 회사별로인데 틀릴 수 있겠는데요. 영업 자체적으로 일단 회의를 한번 하고요. 두 번째는 뭔가 보면 확대 회의를 하죠. 그래서 보면 회계나 자금, 법무 이런 쪽 채권 관리팀 있지 않습니까? 같이 모아서 보면 뭡니까? 이제 보면 어떤 이제 금액이 크다 그러면 이제 대책 회의를 들어가는 거죠. 역할 분담을 하죠. 그래서 역할을 서로 분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문은 누가 한다, 소송은 누가 한다, 뭐 이런 내용들 분담해서 그죠? 일단 목표는 뭡니까? 회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문제가 발생되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은폐한다든지 계속 누르다 보면 나중에 터지다 보면 이제 보면 이제 감당할 길이 없죠. 감당을 못해 그걸. 그래서 미리 뭡니까? 미리 보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보면 싫은 소리 듣죠, 안 듣죠? 듣죠, 그죠?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보면은 이런 내용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이 프로세스 같은 거 한번 보지 않을까 보면 기존에 있던 분들은 이제 명단도 막 나오죠. 거기 나오죠. 그거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발생되면 발생된 게 계속 돌더라고요. 이렇게 돌아요. 주기적으로 발생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마 회사 업무 특성상 있지 않습니까? 중요하게 발생되는 원인이 있을 거예요. 비슷한 원인. 그게 보면 롤링으로 돌더라고요. 다음에 다시 뭡니까? 한 2, 3년 동안은 잘 안 발생돼요. 왜요? 경각심을 가지는데 그거 지난 다음에 다시 또 발생돼요. 그래서 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을 핀셋으로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이제 실패 사례, 그죠? 뭐 성공 사례만 봐야 되는데 실패. 그죠? 담보로 단독주택에 대한 담보를 받으면서 1순위로 3억을 받은 거죠. 3억 원에 팔렸죠. 그럼 3억 원에 내가 1순위고 3억 원에 팔렸으면 돈 받았으면 그죠? 잘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니 세입자를 이걸 못 본 거죠. 대항력급 우선 면적권. 지금 뭐예요? 내가 날짜 건조당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거보다 세입자가 먼저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 받았고, 여기 기다리고 있다는 소리죠. 여기 있었다는 소리죠. 이걸 파악을 못 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담보관리 있지 않습니까? 담보관리에서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물건을 분석하지 못한다. 그건 참, 그죠?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죠? 일단 물건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권리 관계가 나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뭡니까? 조치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감고하고 지나간다, 모르고 한다? 그거는 사실 뭐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 이런 거죠. 나타나지 않는 거죠. 1순위로 담보를 설정해도 어떻습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회사보다 먼저 받는다, 그죠? 동사무소 방문해서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가서 확인해 보는 거죠. 확인했는데 보니까 누구? 나 혼자 말고 집 소유자랑 같이 가서 확인했는데 보니까 이 집에 아무도 안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저거 담보받는 게 맞죠. 근데 누가 보니까 거기에 선순위로 세입자가 들어와 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반드시 확인해보고 그 사람이 돈을 안 내면 무상으로 산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건 나가기 전에 그죠? 그 사람을 만나서 무상임대차 각서를 받고 신분증 확인하고 인감증서 받고 확인단 날인 받고 그래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도 나중에 뭐 줄 수밖에 없습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나중에 보면 또 나중에 계약서 하나 만들어서 전입했다고 할 수도 있죠. 계약서 새로 만들 수도 있죠. 그러면 최우선 면접권이 나갈 수도 있죠. 그죠? 그 리스크도 있죠. 만약에 주소가 전입되어 있다면 그죠? 무상임대차 각서를 받는다. 근데 간혹 보면 이제 보면 힘들다. 이게 금융기관은 굉장히 철저해요. 금융기관은 이거 굉장히 철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기업에서는 보면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물론 철저히 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보면 부동산 관리 문제거든. 부동산을 보면 이제 잘못하는 거죠. 과대평가했다, 그죠? 가치 3억인데, 3억인데 보면 5억으로 평가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보면, 상대방한테 담보평가를 받아오겠다. 이럴 때 문제가 생기고요. 임대차 현황조사를 갖다가 이제 가지 않은 거죠. 그죠? 그냥 믿겠거니 해버린 거. 이런 경우. 공동담보. 토지 건물 담보 설정하라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왜? 땅하고 건물이 있는데 땅만 경매가 되면 건물은 그죠? 경매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는 사람으로 봐서는 두 개를 다 일괄 낙찰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아도 뭐예요? 법정 지상권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은 30년 동안 못 털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땅만 관리 못 하자니까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거기서 배당을 내가 적게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대장. 건축물 대장하고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면적 이런 거 틀리고 토지 대장하고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권리분석 잘못한 경우죠. 가등기 가처분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못 본 경우죠. 이런 경우죠. 고객의 담보평가. 그 다음에 담보물건에 대해서 뭡니까?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받는다든지 해도 불구하고 그래도 반드시 뭡니까? 현장은 그죠? 여러분이 1년에 2회 이상 가보셔야 돼요. 담보 잡았을 때 한번 가보시고 1년에 2회 이상 가보셔야 돼요. 왜? 담보 가치가 어떻습니까? 가치가 올라가면 돼. 쭉 올라가면 되는데 그 지역에 어떤 거죠?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이슈가 생겨가지고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이다. 그럼 그 사람이 담보 설정하고 오겠습니까? 안 오죠. 결국 나중에 경매가 되면 가치가 떨어진 상태죠. 물론 보면 가치가 막 올라가는 지역은 어때요? 그냥 있어도 담보 제공자가 오죠. 와서 뭐예요? 담보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재평가해달라. 그래서 물건 더 달라는 거죠. 여력. 그렇겠죠. 근데 떨어질 때는 안 온다는 거죠. 2번 정도는 보고, 최소한 1년, 한 번 정도는 보고, 그죠?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담보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문제 중지하고 여신 관리 있지 않습니까? 다시 확인해서 우리 리스크를 파악하고 새로운 담보를 받을 것인지, 외상값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뭡니까? 어떤, 그죠? 관리 수준을 정지할 것인지, 이거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갖고, 그 표제부는 뭐라고요? 토지 건물의 지번, 지목, 종류, 이런 게 있다. 지목이 몇 개 있습니까? 28개 있죠. 대지, 공장용지, 그죠? 전답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있는 거고요. 갖고는 뭐예요? 소유권, 이런 거. 소유자가 누구냐?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이런 게 나타나고. 을고는 소유권 유예에 관한 담보에 관한 거죠. 건조당권, 이런 거. 전세권, 지상권,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보면 표제부, 갖고, 을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평방메타, 그죠? 평방메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85 평방메타, 지금 평방메타로 되어 있죠? 이게 0.3025 하면 이게 25평 되는 거죠. 0.3025를 곱하면 평수로 환산된다는 거. 그런 건 이제, 그죠? 우리가 보면 가볍게 한번 볼 수 있는 거고요.